네, 오늘 네이버는 윗골이 달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나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마이너스 2.35%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보면요. 지수가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20선에 대한 이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거, 코스피 지수는 한번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일단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찍을 때마다 제가 조금은 하락에 대한, 조금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별로 좋아하질 않아. 항상 우리는, 사람의 뇌는, 또 사람은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저는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여기 이 지수의 하락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또다시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이유는 어저께 나스닥에 대한 하락, S&P 500이나 다우존스의 하락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장 시작과 함께 미선물의 시장의 하락이 가장 많은 또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FOMC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하락이 나올 때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막 이유들을 이제 막 같이 만들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시장의 하락이 계속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진짜 하락이 멈추고, 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의 현재 이 하락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정 종목들의 수급들이 쏠렸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재분배가 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재분배가 되는 건 지수가 먼저 좀 하락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지수의 단기적인 하락은 이 네이버와 같은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모든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하락을 시킬 테지만, 그 하락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예전과는 다른, 상승 구간이 저는 충분히 더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이버를 지금 기회라 보고 있고요. 하락할 때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나만의 매수 관점에 따른 목표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이 오히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큼 떨어졌으면 차라리 어설픈 자리가 아닌 확실하게 떨어져 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고점에서 대응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여러분들 네이버 관련해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포털 사이트에 쳐봐가지고 뭐 네이버가 무슨 또 악재가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시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장에 대한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런 패턴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 하락이 오늘 우리나라 오전에 미 선물 시장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나 AI 거품론,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조금 하락 추세로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되긴 했지만, 이 셧다운이 종료되기 전에 이 연방 정부에 대한 업무 중지가 너무나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거나 안 나왔단 말이죠. 경제 지표들이.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동결이 될지 인하가 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미국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미국 월가 쪽에 큰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 기관들은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에요. 증시는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악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단기적인 악재는 뭐 어쩔 수 없고 예상 가능한 악재다. 결국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수급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 타점만 잘 지켜나가면
어설픈 자리에서 괜히 매도했다가 내가 매도한 지점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정말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I 거품론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AI 버블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버블은 아니고 지금 남들이 다 버블 이야기할 때는 버블이 아니다. 여기서 더 상승 나오면 사람들이 '아 역시 버블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또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버블이 터질 거라 보거든요. 근데 사실 버블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AI 쪽에 대한 실질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판매량이나 지금 각국 나라들이 준비하는 그런 AI 쪽에 대한 투자들을 보면은 버블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결국 시장에선 버블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추세는 오를 거지만 주식 시장은 계속 이렇게 휘청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휘청이는 이는 현재 이 주가의 흐름 등락폭들을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제가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뭐 매수도 또는 매도도 또는 이제 못 참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리에선 절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보면 우리가 원하는 타점이 뭐예요?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 그 고점에 대한 삼파 고점이 우리에게 1차 매도 타점이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기에 대한 상승 파동에 대한 고점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번 떨어지는 구간은 0.38의 구간이 확률이 가장 높고 이 자리가 이제 쌍바닥 구간이죠. 이 쌍바닥 구간까지는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줘야겠죠. 시장 분위기도 같이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등락폭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구는 수익을 50%볼 때 100%, 200%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대응들을 해 나가야 우리가 고점 뒤에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뭐 라이브 방송을 키던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다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고 일하시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트를 매번 계속 보기만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이제 제가 일괄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일괄적으로 또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가끔씩 막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매번 철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받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절대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이버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또 인버스나 코인 시장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 사고 남들이 나쁘다는 거 따라 매도하고 무슨 재무제표 보고 기사 언론 믿고 하다가 손실을 정말 크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었던 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한 거,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그래서 제가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 공유를 할 거고요. 제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